오늘도 좋은 말의 파동, 강력한 말의 파동을 여러분과 함께 넓게 넓게 넓혀 가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 함께할입니다. 오늘 나눌 책은 라곰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개그맨으로 유명하시죠. 고명환 님이 지은 책을 나눠볼까 합니다. 책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처럼 이 책은 뭐 영성 관련된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명환 님이 중간중간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본인이 어떻게 해서 활용하고 있고 매일같이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스토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아 고명환 님도 역시 이쪽이었구나. 우리 쪽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고명환 님이 '모든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인간이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구나. 진심이구나.' 진정성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책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뭐 이런 자영업, 사업, 뭐 음식점 장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딱 덮는 순간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꼭 뭐 장사가 아니더라도 삶의 전반적인 통찰력이 담겨 있어서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가 소개를 한번 읽어 볼게요. 물론 고명환 님 뭐 유명한 개그맨이라서 다 알고는 있지만 또 작가로서 또 다른 매력이 담겨 있는 소개입니다. 10년간 꾸준히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린 골목 장사의 고수이자 장사, 집필, 강연, 진행, 공연 등으로 돈의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돈으로부터 해방된 자. 돈으로부터 해방된 자. 30여 년 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뽑히며 월 3천만 원을 벌던 시절도 있었지만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동안 열정도 사라졌다. 그런 그의 인생을 바꾼 건 뭘까요? 교통사고였다. 사흘 안에 죽을 거라는 의사의 경고에도 끝내 삶을 붙잡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책 읽기였다. 2달간 병실에서 5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부를 이루는 데는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생의 부를 이루는 데는 내공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인생의 부를 이루는 데는 내공이 필요하다. 내공을 차곡차곡 쌓으면 부는 알아서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 운이 좋아서 돈이 탁 들어온다고 해도 그 돈이 참 허무하게 그냥 흩어져 버리더라. 라는 걸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삶의 방향이 보였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눈앞에서 실현됐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눈앞에서 실현됐고, 돈이 돈을 데려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 4번의 실패 끝에 문을 연 가게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꾸준히 만들어냈고,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2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을 토했다. 재밌는 거는 고명환 님이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인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받고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병실에서 2달 동안 5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막 깨달음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사업을 해서 바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또 있었던 거거든요. 이 시간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급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시간차가 필요합니다. 내공을 쌓은 거죠. 깨달음 뒤에 내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힘을 길렀고 그 내공 속에서 또 4번의 사업 실패한 다음에 5번째에서 비로소 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죠. 경제적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혹독했다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가게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 연매출 12억 원을 기록했다. 내가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쓰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끌어당김의 법칙 덕분이다. 난 끌어당김의 법칙을 늘 체험한다. 난 남산에서 그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을 뿐인데 연락이 온다. 이건 미신이 아니다. 과학이고 자연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늘 체험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뭐 소소한 것들은 정말 끌어당김의 법칙을 늘 체험하는 것 같아요. 소소한 것들은. 저도 역시나 책을 읽고 쪼끔 더 능동적으로 생각과 느낌이 강해질 수 있는 뭐 글쓰기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있을 때 쓰던 글이나 만들던 콘텐츠와 똑같은 주제의 일들이 자꾸 들어와요. 연결되는 일이 저는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고명아 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어 "사소한 사건이 꾸준히 쌓여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 번 더 같이 읽죠. "사소한 사건이 꾸준히 쌓여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난 매일 남산에 와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끌어당겨진다.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끌어당겨진대요. 책을 읽을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 끌어당김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 끌어당김 법칙에서는. 그래서인지 책을 읽을 때에 온 세포를 다 집중해서 읽어서 그 책 내용을 공감할 때에 깨달은 막 그 환희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의 그 환희, 그 감정들을 느낄 때에 훨씬 더 잘 끌어당겨지죠. 그냥 그 책의 글자 텍스트만 읽고 진도만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읽었어도 그 문장에서 내가 깊게 이렇게 황홀하게 뭔가 얻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면, 작가가 쓴 그 감정과 딱 공유가 된다면, 공감이 된다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끌어당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멘탈 코치님들 또는 그 체면 관련해서 그런 코치님들도 책을 읽을 때는 마치 굉장히 위대한 스승님을 접하듯이 목욕 정갈하게 하고 옷도 딱 깔끔하게 입고 바른 자세로 책을 마주한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건 책을 쓴 그 작가님에 대한 나의 예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작가님과 하나처럼 일치가 돼서 공감하겠다.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 자기 계발에 필요하니까 뭐 '오늘 책을 읽어야지.' 물론 이런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죠.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이왕 읽을 거면 그 작가의 생각과 그 작가의 마음을, 특히 그 감정, 느낌, 그 사람의 깨달음을 내가 온전히 흡수해 보겠다. 100% 일치시켜 보겠다. 공감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장을 읽더라도 그렇게 접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훨씬 더 쉽게, 더 빠르게 끌어당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잘 느끼는 것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잘 공감하는 것은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이 내게 비결을 물어본다. 그래서 내 성공의 과정과 비법을 공유하고자 이 책을 썼다. 내 인생이 장사로 인해 바뀌었던 건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대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부의 선순환을 만들었던 것은 꾸준히 쌓아온 내공 덕분이다. 내공은 어떻게 쌓이는가? 네 번의 사업 실패와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해왔던 독서가 나의 내공이 되어 주었다. 난 오늘도 출근 전 30분 동안 책을 읽는다. 그리고 247번째로 아침 긍정 확언을 외쳤다. 내가 1000번째로 아침 긍정 확언을 외치는 날 엄청난 것들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쌓여 247일이 될 때까지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 수많은 손님이 내 가게로 몰려들고 기발한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난 이미 탄탄하고 훌륭한 회사를 운영할 기회도 만났다. 이 책은 돈과 독서에 관한 책이다. 결국 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얘기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삶을 지배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과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법은 없다. 읽고 질문하고 답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돈에도 성격이 있다. 나쁜 돈, 허망한 돈은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돈의 선순환을 통해 벌어들인 건강한 돈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삶의 구조도 바뀌어 신나게 일하는 동안 통장에 돈이 왕창 들어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왕창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눈을 감고 행복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그려보자. 멋진 집, 좋은 차, 화목한 가정, 해외여행 같은 것들이 그려지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자본주의에 세뇌당한 사람이다. 인간에게는 놀고 먹고 여행할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큰 진짜 행복감이 있다. 바로 무언가를 창조할 때의 행복감이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놀고 먹고 여행할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큰 진짜 행복감이 있어요. 어떨 때? 무언가를 창조할 때 행복감. 그래서 어제 공유했던 책 여기가 끝이 아니다에서 우리가 높은 진동을 계속 내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높은 주파수 대 진동. 그러려면 그냥 좋은 감정으로는 그 높은 진동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높은 진동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론 놀고 먹고 뭐 여행할 때 좋죠. 하지만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주파수대가 완벽히 다른 고차원의 행복은 바로 성장하고 무언가를 창조할 때, 성취해냈을 때에 오는 행복감이죠. 내일이 힘든 이유는 창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나 거래처가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다. 너무 와닿지 않아요? 내일이 힘든 이유는 창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어린아이들이 모래밭에 앉아 하루 종일 재밌게 놀 수 있는 원동력이 창조다. 창조를 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힘들지 않다. 아이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래밭에 있거나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아. 어른들은 그렇게 못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재밌대. 우리는 어떤가? 회사 의자에 앉아 가슴 설레며 일한 적이 있는가?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만들 때 그들은 얼마나 흥분해 있었을까? 보지 않아도 상상이 되지 않는가? 나는 왜 그런 일을 하려 하지 않는가? 시도는 해봤는가? 스스로를 너무 작은 존재로 치부해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 스티브 잡스도 일론 머스크도 똑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을 바라보는 표정은 나와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행복은 무언가를 만들며 느끼는 성취감이다.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꼭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룰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새벽 4시 반에 가슴 설레며 회사로 향하는 재벌 총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에 그 시간에 집을 나서는 것이다. 그들이 놀려고 하면 뭘 못하겠는가? 그리고 안 놀아봤을까? 아니, 놀아보고 즐겨봤다. 그리고 그렇게 노는 것보다 새벽 4시 반에 회사에 출근해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 훨씬 재밌게 느껴졌을 것이다. 우린 행복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한 달에 10권 정도의 책을 살 수 있는 20만 원 정도다. 책만 있으면 좋은 차, 좋은 집도 필요 없다. 나 혼자 앉을 수 있는 책상이 있는 방 하나면 충분하다. 물론 그 방이 딸린 집을 얻을 때까지는 남이 시키는 일도 참고 해야 했다. 그렇게 나는 집을 구했다. 그래서 이젠 남이 시키는 일은 안 한다. 그게 내 행복의 비결이다.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재밌다. 자, 이제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물은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 눈에 보이는 물건도 좋고 보이지 않는 철학, 생각이어도 좋다. 하루에 한 번씩은 만들자. 그런 의미로 나는 매일 글을 쓰고 있다.
내 글의 가치를 떠나서 세상에 없는 한 줄을 만들어냈다는 쾌감이 행복이다. 이런 행복감이 들면 글을 계속 쓰게 되고 그중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글도 나온다. 그럼 나는 더 행복해진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아, 그럼 나는 과연 뭘 만들 수 있을까? 그쵸? 답을 주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모르겠다면 계속 책을 읽어라.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게 해준다는 것이다. 질문이 떠오를 때까지 책을 읽으면 된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라도 생각을 했다. 왜 나는 아직 자가용도 없이 이런 숨막히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자가용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연봉이 두 배가 될까? 이런 질문이라도 던져야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런 질문조차 던지지 않으니 인생이 변할 리가 없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제는 지하철 짧은 시간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짧은 고민조차도 하지 않게 됐죠. 고민하는 것조차도 피곤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조차도 귀찮아. 그러니까 영상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할 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조차 던지지 않으니까 인생이 변할 수가 없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질문 하나만 잘 던져도 인생이 바로 변한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질문 하나만 잘 던져도 인생은 바로 변한다. 최근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우리 뇌는 질문을 받으면 해답을 찾는다. 오늘 저도 영상 중에서 자청님의 영상을 봤는데 몰입 황논문이라는 서울대 교수님이 쓴 몰입이라는 책, 저도 이걸 벌써 뭐 한 10년 전에 읽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우리 뇌는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특히 몰입해서 그 질문을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지가 알아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요. 어.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골똘히 몰입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2시간도 괜찮고, 이틀을 더 좋고, 그러면 반드시 해답을 찾게 돼 있어요. 절박하게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시궁창에 갇혀있는 우리 가족을 내가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계속 물어보면 결국 우리의 뇌는 답을 찾는다. 근데 우리는 계속 물어보기 싫죠.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롭죠. 그래서 자꾸 술 먹으면서 잊으려고 하고 고민을 잊으려고 해. 생각을 잊으려고 해.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해답을 찾을 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도 굉장히 와닿네요. 데일 카네기 자기론에서는 컬럼비아 대학교 호크스 학장의 말이 나온다.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쵸. 결정을 내리는데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날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고 선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해결책이 있다. 후배들로부터 장사하는 지인들로부터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악몽 같은 소식들이 매일 날아드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피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떠야 한다. 그러면 해결 못할 일은 없다. 눈을 뜬다는 것은 곧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질문 없이 하루를 산다는 사람들은 악몽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눈을 뜨고 질문을 던지자.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자. 질문을 던져야 해답이 나온다. 인생에 대한 답을 모르겠다면 질문을 던져라. 세상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명화나? 주연아? 인생의 정답을 모른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그 누구도 가만히 앉아서 답을 찾아내지는 못한다. 고민이 있으면 질문을 던지고 책을 읽으며 기다려라. 우리 뇌는 세상은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답을 알려준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이 세상을 향해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질문을 지금 소리내서 던져보세요. 세상아, 주연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주연아? 여러분 이름을 끝에 넣어 보세요.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누구야?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복의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장과 감사. 즐기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성장하려고 하지 않으면 뭐 돈을 쓰고 막 즐기는 데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막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장을 할 때에 그리고 그 감사를 할 때에 행복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성장은 늘 행복을 동반한대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성장하는 사람은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시간을 지배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가슴에 열정과 희망이 가득하다. 열정과 희망이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이거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좋은 느낌을 가지는 방법. 열정과 성장과 희망과 환희와 기쁨과 우리가 성장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비로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감정이 생기는 거고 그게 진동수를 높이는 거고 좋은 느낌을 가지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재미있고 기쁘게 사셔야 돼요. 신바람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돈을 벌어서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 막 돈을 벌어 가지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면 정말 행복해지고 진도수가 올라갈 거야.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진동수를 높이는 것은 내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그럴 때의 진정한 행복과 열정과 희망 고주파를 내보낼 수 있는 진동수를 올리는 것들이 그때서야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미신이 아니라는 거, 과학이고 자연이다라는 거. 진동수가 비슷한 것끼리는 당연히 서로가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진동수 높이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everyday 여러분 진동수 높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진동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을 하셔야 되는데 성장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읽는 거거든요. 책을 읽을 때에 그냥 아우 뭐 자기 개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그 작가가 쓴 깨달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진동하고 있는 그 느낌들을 모조리 다 흡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과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